안녕하세요. 외풍 없고 결로 없는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 성능 월드드마우스 순천 현장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준공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잔하게 매주 준비를 해서 지난주까지 이제 외부 마감하고 실내까지 전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외부에 공사 마무리하고 건축주가 아침에 좀 전까지 저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12월 3일 엄청 춥습니다. 한파경보 폭포 완전 엄청 춥습니다. 저기 중부지방에는 12도까지 영하.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계속 춥습니다. 추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보일러가 안 돈답니다. 희한하다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0도라고 보일러가 하도 안 들어와서 창문을 다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내에 들어가면은 진짜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포근하다는 거죠. 외부에 외풍이 하나도 없으니까 포근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건물을 이렇게 지었고 외부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이제 원래는 여기가 석축을 쌓기 전에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파서 이렇게 레벨을 맞추고 이렇게 했었고, 이제 어차피 온 김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요 보일러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이면 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겁니다. 안 돈다는 거지요. 안 돌면 돈이 아껴지는 겁니다. 저희들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외부에 이 등은 저녁이면 여기가 되게 어둡습니다. 여기가 산속이라. 그래서 투광기 150W 엄청 밝습니다. 저걸로 해드렸고, 여기에 정화절 이런 식으로 다 묻어서 이제 여기 호수바지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외부 우수관도 다 만들었고, 여기 이제 콩자갈이나 자갈로 마감하신다고 했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외부에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줘야 작업을 하십니다.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뭐 넣어라 빼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외부 작업하실 때는 외부 콘센트로 쓰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에 지금 두께가 여기가 180mm입니다. 이 두께가 180이고 이게 100mm 20장 2m를 압축한 거고, 여기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둥근 모양이 있고 직각형이 있습니다. 박공형이라고 하는 똑같은 자재를 직각형으로도 만들고 라운드로도 만듭니다. 이 자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짓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문이 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보일러가 안 돌면 최고입니다. 20년 이상 하자 없이 지었다는 것은 그걸로도 충분한 증명이 됩니다. 제가 단열 잘 된다고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건축주들 저 말씀을 어떻게 맡겠습니까? 쟤들 영 거짓말이네. 그랬으면 어딘가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돔하우스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직각 모델은 요렇게 위에 뾰족하게 박공 모양의 중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mm 벽체는 200mm 직각형 이야기입니다. 바닥은 230mm. 바닥 기초 칠 때 180, 그 위에 실내 보일러 할 때 50.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둥근 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가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로 마감을 하거든요. 여기 둥근 모양 같은 경우는 요거는 폴리우레아 마감입니다. 폴리우레아 마감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라운드가 지면서 일체화. 그러니까 여기 밑이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기초. 저희들은 콘크리트 온통 기초라고 하죠. 통공구리 치기 때문에 건물이 멀쩡합니다. 특히 이런 부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집안이 잘 꺼집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다 잡아서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로 잡아주기 때문에 건물이 버팀에 강하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 성토를 하잖아요. 땅을 성토하면 깔아앉습니다. 깔아앉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한테 최고로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튼튼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1mm의 차도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됐고, 자 그러면 여기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따뜻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주방이 되겠고, 여기가 거실, 주방 거실형이 큽니다. 건물이 여기가 22평형인데 여기 보시면은 포근하단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포근하다. 지금 영하 2도인데 창문 다 열어놨잖아요. 그 따뜻해요. 신기한 게 이겁니다. 이 건물이 대류가 잘 되는 거죠. 이렇게 둥글어서 대류가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이 잘 오래 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실내 온도를 체크하는 기본은 여기가 그 바닥에 열기가 올라와서 돌면서 여기 벽을 먼저 데우고, 그래야 이게 여기서 인정이 되는, 온도를 여기서 느껴가지고 몇 도까지 되면 이렇게 스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벽을 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화하다고 포근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닥에 열은 벽이나 천정을 데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는 열 조금만 올리면 그냥 바로 여기로 가니까 금방 포근해서 5분 10분이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실내의 거실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여기부터 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실내 여기 안방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하고, 여기는 영림도어에 ABS 도어 마감을 했고, 바닥은 여기는 건축주님은 바닥은 KCC 걸로 마감을 했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다용도실 화장실 여기 보시면은 꼭 제가 챙겨드릴 게, 우리는 대충 공사 안 합니다. 바닥에 여기 같은 경우도 방수 3번, 그리고 프라이머하고 그 4번까지 하고, 그러니까 방수가 걱정이 없고, 중요한 게 타일을 할 때 타일에도 실리콘으로 거의 떡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붙는 시멘트 압착도 좋은 거 쓰지만 실리콘으로 하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게 탈락이 없다.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방수,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물을 한 2, 3일 채워 놓습니다. 한 방울도 안 떨어지면 진행한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 더 충실한 거는 이렇게 기본에 여기 바닥 배관입니다. 배관. 여기에 싱크대부터 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보일러 엑셀 까는 거 보면 기절합니다. 10cm 간격으로 하는데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더해서 잊어버리자. 꼭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고, 여기 이제 싱크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 이렇게 다 했고, 여기는 쿡탑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설치 다 했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 보시면은 여기 항상 이야기하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힘패도 좋습니다. 그 빨아들이는 게 힘이 좋아가지고 좋고,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젠다이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 방수, 그리고 깨짐 방지, 그리고 이게 그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마감을 했고, 고차까지 이렇게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에 이제 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실내가 이렇게 마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마다 이제 저희들 여기 각방 제어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벽입니다. 이 벽. 이 벽이 항상 차지한다. 항상 온화, 포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100%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포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근할 수가. 왜냐면 이게 건물을 해서 이렇게 복사 냉각이 없는 집입니다. 이게 무조건 집에서는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벽에서 복사 냉각이 나옵니다. 복사 냉각이라 하는 게
열 관료율이 떨어지니까 냉기가 있고 그 냉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복사 냉각이 없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 상부에서 뜨거운 열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겨울철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에 있는 열은 조금만 데워도 온도가 오래 유지되고,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 하부 부분이 그 40mm 우리 그 샘플로 했을 때 그 강릉에서 해보니까 물을 담았을 때도 그 실리콘 말고 그 우레탄 폼만으로도 한 방울 더 새지 않는지, 물이 안 새면 기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증빙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게 20년 이상 검증이 됐는데 바다에서는 3m에 떨어져도 멀쩡했다. 그거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어떤 집도 3m에 떨어져서는 이 집이 난리가 납니다. 괜찮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하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은 다 제공을 하고 오래된 회고 해야,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마감을 안정적으로 하고 거기에 고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별 문제가 없는, 동네에 이렇게 가까이 제일 쇼킹한 이야기는 가까운 김치가 한다는데 그런 데 하지 마세요. 돈 제대로 주고 제대로 해야 그게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말도 못하고 잘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래 원수되는 겁니다. 저희들 잘못하면 어디서 글을 쓰세요. 제가 그거 짓기 위해서 얼마나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친절히 잘 만들어서 수주를 더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월드도 마우스는 패시브 하우스 요 공법으로 20년 이상 해왔으니 어디든 검증하고 가능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도 마우스였습니다. 순천 현장 중공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절할 단열 성능을 갖고 있는 월드돔 하우스, 여기는 순천 현장입니다. 단열하면 월드돔입니다. 주택은 단열이 잘 돼야 됩니다. 어저께 강릉에서 3일 만에 얼음물이 녹았던 완벽하게 단열이 잘 되는 사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렸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야 겨울에 덜 춥고 덜 덥습니다. 여름엔 덜 덥습니다. 그거는 100%니까 무조건 잘 알아서 보시고, 어떤 집을 짓더라도 단열이 잘 되면 돈이 적게 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금방 시원해지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결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남 순천 현장에 지금 4일차에 기초 타설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은 22평으로 해가지고 13mm 더블 치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현장에 투명하게 모든 진행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다. 기록으로 남겨서 내 현장, 내가 건축하는 모든 현장의 기록으로 모든 공정이 전부 다 이렇게 써서 기록으로 남겨서 하자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월드돔 하우스가, 자, 내일 기초를 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를 했는데 뭐를 또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또 잘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록입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여기 유로폼이라 그러죠. 여기 지금 400을 칠 예정인데 13mm 더블을 쳤고, 바닥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결 밑에서 올라오는 이 습기가 보이시나요? 보통 이거는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그 일반 비닐로 하면은 이 다 그냥 습기 올라옵니다. 저희 것처럼 탱탱하게. 저기 비닐하우스 비닐은 이게 엄청 튼튼한 게 그 온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밀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농사용 필름, 농사용 비닐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와라 그러죠. 유로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용접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저희들이 완공이 이제 가와 탈거를 하게 되면 1mm가 틀리지 않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180mm 요 두께가 밑에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잡고 단열이 180mm가 되고, 단열재를 깔고 요 사이에서 지금 시멘트가 채워지는데 요 위에 벽체가 180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요 내부에 또 그 보일러
할 때 또 50mm가 되니까 230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에서 밑에서 냉기 없고 위에서 건물에서 냉기가 없으니 전체 건물은 시원하다. 그리고 겨울에는 결로 없고 따뜻하다.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여러 집을 제가 손님 그 건축주님 그 상담을 위해서 가보면은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고, 당연하죠. 그 뜨거운 기운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저 냉방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없다고 수차 이야기하는데, 주택은 단열입니다. 단열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자와 돈, 결로가 생기면 곰팡이 생기고, 곰팡이 생기면 또 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하자 없는 집을 짓는 월드돔 하우스다.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든 공정은 하나하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검증과 나중에 어떤 모든 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넘어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다 기초 유로폼을 다 지지를 했고, 이제 타설 준비는 거의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하나 기록으로 쌓아두면 20년째 바다 위에도 멀쩡했다. 멀쩡했다. 바다에서 3m씩 떨어지는데 멀쩡한 집이 없습니다. 이런 집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창업한 지 21년째고 그렇게 지금 모든 공정을 오픈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또 타설이 끝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절할 단열 성능 월드돔 하우스 순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풍 없고 결로 없는, 특히 여름에 시원한 겨울에 따뜻한 월드돔 하우스 순천 현장. 오늘도 35도가 떨어질 이상 가는 그 엄청난 날에 이 땅을 고르고 주변 정리를 해서 배관을 묶고 1일차 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1일차 현장에는 이제 이게 원래는 흙이었는데 이게 다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돌밖에 없어서 이거를 팠습니다. 몸으로 팠어요. 이 더운 날에. 아무튼 자, 내부에서 배관 묶고 여기에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와 유로폼을 잡아준다는 그런 그 기본 틀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 내일은 유로폼 돌리고 다 갖다 놨습니다. 유로폼 돌리고 비닐이 깔고, 우리 비닐은 농업용 비닐이며 농사용 비닐로 습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리고, 저기에 보시다시피 180mm 단열재를 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철근 13mm 철근 더블 칠 거고,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전혀 내 현장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내일 모레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일차 현장이었습니다. 22평. 전원주택은 단열입니다. 단열이 잘 돼야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듭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살고 겨울에는 1년 난방비 2드럼, 많이 쓰면 3드럼 밖에 안 쓰는 기절할 단열 성능을 가진 월드돔 하우스 순천 현장, 착공한 지 32일 4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공정이 있었고 골조를 다 세우고 시멘트 미장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으로 해드리는 저희 월드돔 하우스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공사하는 내용을 매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면에 이제 현관이 있고 좌측에 방, 우측에 방, 가운데 거실 화장실이 있는 구조고요. 뒤쪽 편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저희들이 단열에 제일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을 보시면 1년 난방비가 기름 3드럼이라 했습니다. 보시면은 자세히 안에 자세히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mm 단열재 20장을 압축을 해서 벽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벽에 여기에서 시멘트 미장을 시멘트 본드 화이바글라스로, 압착 미장을 실내에 4번, 실외에 4번, 띠메시, 올메시 면고르기 합이 8번을 합니다. 실내, 실외 4번씩을 하니까. 건물이 단열이 제일 좋은 건물은 외단열 건물입니다. 즉 외단열은 뭐냐면 외부에서 냉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다 잘라준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천장 저기 보이죠? 천장부터 제일 현관이 잘 보이는 저기부터 말씀을 드리게, 저 180mm입니다. 특수 단열재 20장을 압축해서 만든 초고 압축 단열재 시멘트 미장 공법으로 압축 단열재를 만들어서 내부에 다양한 보강을 거쳐서 건물이, 특히 도움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보강이 필요 없지만 직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 외부에 냉기가, 지금 여름 같으면 열기가 나오는 거죠. 저기 위에서 열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내부에서 만져보면 항상 여기는 이제 실내가 되겠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이렇게 이 손을 만져보면 항상 미지근합니다. 자,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특허입니다. 저희 특허. 제가 21년째 지금 이 특허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건물은 이렇게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하는 곳은 전부 다 우레탄 폼으로 해서 3번, 4번을 거쳐서 이렇게 미장을 해드립니다. 여기 폼을 쏘고 그 뒤에 미장을 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는 틈과 틈 사이, 어떤 건물이든 저기 틈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한 군데도 그냥 비어있는, 어떻게 가볍게 되어 있는, 꼼꼼하게 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연결과 연결 부위에 저희들이 모든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이게 프라이머 작업까지 다 해서 저희들은 꼼꼼히 한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건물을 보시면은 여기서 건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요게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입니다. 기초 콘크리트와 벽체가 있죠. 저희들이 이게 1mm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 게, 이 외부에 우수가 바로 외부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시멘트 미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띠메시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주게 되면은 이 건물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진이나 어떤 외부 충격에, 심지어 이게 외부에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런 부분이 보시면은 향후에 잘 갈라집니다. 저기가 바닥이 치마가 돼가지고, 어떤 건물도 그 땅을 오랫동안 묵혔다 하더라도 흙의 자중과 이 에미콘의 하중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부분은 좌우측 끝점입니다. 끝점에서 이게 바닥으로 그 무게로 인해서 이게 그 하중으로 치마가 되면, 저희들 건물은 이 건물과 바닥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고 있습니다.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멀쩡하다. 그래서 치마에 강한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좌우에 22평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건물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중에 이 부분은 데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건물이 시작되는 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집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완료가 되고 있는지를 모든 걸 투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게 상부에 이렇게 비스듬하게끔 물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드렸고, 여기서 미장을 하게 되면 물이 바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 둥근 면이 이렇게 있는 라운드가 있으면 기본형 돔하우스라고 하고, 양쪽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터널형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에 가구 배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타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선이 다 되어 있고, 내부에 전기 배관 작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6.7m에 높이가 지금 4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여기 보일러실에 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렸고, 여기에 조금 크게 만들어 가지고 농기구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 두께입니다. 이게 두께. 여기 미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갈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 창이고요.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 지게 되면 상부장이 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직각형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내부에 상부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부엌 쪽으로 했다. 자, 그럼 실내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곡선 부위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창을 할 때도 저희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우레탄 폼이 되게 촘촘히 쌓여져 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모든 건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걸쳐서 하다 보니까 창 같은 경우도 꼼꼼하다고 제가 노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꼼꼼해야 됩니다. 뭐 이건 제가 노래 열심히 해서 이게 단열 좋다고 노래 불러도 실제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창을 달 때 여기 거실 창을 달 때 저희들이 실리콘을 어떻게 쏘고 어떻게 우레탄 폼을 쏴서 고정을 하고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관심이고 애정입니다. 애정. 자, 이렇게 현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엔 더운데 아침에 또 이제 시원해지고 있는 자, 여기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좌측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통신, 그리고 여기는 전기, 옛날에 뚜꾸비 집이라고 하는 요렇게 장이 이렇게 도어가 형성이 될 거고, 지금 여기가 밖에 하고 지금 10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와,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시원한데, 특히 여기는 이 전면부에 저기 거실 안쪽이 저기 주방입니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바람이 그렇게 시원합니다. 여기가 실내와 실내만 하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차이가 나서 따뜻하고 시원하다는 말을 그런 말씀들 앞에 보면은 항상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이 밖에서 보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면부에 주방을 놓기 위해서 상부장을 저희들이 만들었대. 상부장 그때하고 말씀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실내에 이렇게 보강을 해드립니다. 저기가 합판으로 해서 피스 박아서 다 마감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그 물하고 보일러, 전기 인입하게끔 전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 부분이 TV 넣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소파를 이렇게 놓도록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방에서 뭐 들어가 보시면은 방이 저희 건물은 이렇게 이 부분이 직각 부분이 이렇게 방 형성, 이쪽으로 이제 장을 형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라운드 부위는 라운드 부위 그대로 두고 이쪽에 면이 있으니까 작업하고 뭐를 걸기에는 적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TV를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내부에 선 다 배치해 드렸고, 저희들 이제 필요한 부위에는 이런 식으로 각관으로 골조를 잡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문이 만들어지고 충격이 있는 모든 곳은 저희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창이 무겁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침하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꼼꼼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런 식으로 아직 그 기초하고 박아놨으니까 영원히 흔들리거나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 꼼꼼하다 이야기가 또 다른 꼼꼼한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저희들 이렇게 연결 부위에 최초의 그 피스라 해가지고 저희 나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잡아둔 자국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요런 자국이죠. 요런 자국이 될 텐데 요거 다 메꿉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납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저거 다 채웠죠. 저거 다 채우고 저기도 보시면 다 채웠죠. 그리고 다시 깎습니다. 10번 합니다.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건물은 애정을 가져야지 오래 가지지, 작업자가 대충 하면은 결국에 잘못되면은 저희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여기 다용도실에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골조 넣어놨고, 내부에 입선부터 싹 다 해놨다. 여기는 이제 세탁기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지난번 내부 보시면은 이제 각도가 여기 요렇게 왔어야 되는데 요거를 바깥쪽으로 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뭐든지 저희들은 21년째 이 공법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씀 주시면 맞춰 드린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대변기부터 뭐 이렇게 물 빠질 수 있도록 다 위에 항부에는 이렇게 전선을 다 입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곳은 다 문이 있는 곳은 다 이렇게 각관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두말할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건물이 오래 갑니다. 뭐 손댈 게 없는 집이 제일 좋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고 뭐 그냥 그 유지 관리할 때 그 신경 안 쓰는 집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가 높이가
실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사람 키가 이 정도인데 한 1.5배, 2배 정도 되니까 이게 3m 4cm 나옵니다. 실내가 3m 4cm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건물 같은 경우 라운드가 있는 돔하우스가 저희 최초의 시작이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 이렇게 직각형 그리고 처마 있는 형 같은 기술에서 특허공법에서 둥근 모양과 직각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둥근 모양 작은 것부터 큰 모양까지 직선형 그거 처마 있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실 수가 있고 저희들이 바다 위에서 20년째 멀쩡한 집을 지었듯이 저희들은 가능하더라. 그건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기초부터 마감까지 원샷하는 월드더마우스. 지금 9월 초인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잖아요. 다음 달엔 보일러 틀어야 됩니다. 9월 달까지 지금 낮에는 에어컨 틀고 10월부터는 잠시 시원했다가 바로 10월 말부터 보일러 틀어야 됩니다. 내년 3월 4월까지 절반은 보일러를 틀고 3분의 1 이상은 에어컨을 틉니다. 1년에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건 두세 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특히 폭염과 한파에 강한 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두께 이 정도나 되는데 이게 그 걱정이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도 나중에 세월을 지나 만들어 보십시오. 요 벽은 항상 미지근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미지근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온화하다 그랬습니다. 외부에서 냉기와 열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는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로가 없는 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로가 생기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거기에 곰팡이 있습니다. 곰팡이 없는 집, 검정된 집, 바다 위에 20년째 멀쩡하게 지금 3m 파도에도 떨어져도 멀쩡하면 우리 집은 대단한 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들이 지진에도 강하다 말씀드리는 게 이 건물이 가볍잖아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가 뭐 150톤, 100톤, 120톤 정도 되는데 우리 건 다 해서 2, 30톤 밖에 안 됩니다. 건물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를 실내에 3번, 실외에 3번, 면구리까지 4번씩 하면은 서로 잡아줘서 괜찮다. 자, 월드더마우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오픈하고 매주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21년 된 기업으로 단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올리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순천 현장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열이 좋은 월드더마우스 순천 현장 33일 5회차 촬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외부의 미장을 다 마무리를 했고 거기에 지금 비가 와서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외부에 비닐을 쳐서 그렇게 지금 마무리됐고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게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현관이고 저희 거실 안방이 저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일 모레 되면 다시 이걸 또 벗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이 자재를 조립을 하고 골조를 만들고 내부에 현관부터 전체 건물을 다 마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리도 앉아도 멀쩡하다고 하는 저희들 시멘트 미장의 기술입니다. 여기 느낌이 오실래나 모르겠습니다. 파리가 미끄러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미끄러져야 됩니다. 여기 현관인데 여기 바닥과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건물이 요 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 자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요게 요 연결 부위가 표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걸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에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십자 모양의 이 망사 모양으로 압착 미장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단열이 잘 되고 여기 떨어지는 있네. 요게 파이버글라스입니다. 강화 섬유라고 합니다. 요게 시중에 나온 것 중에 제일 튼튼하고 요게 1cm가 100kg의 인장 강도를 갖습니다. 이 전체를 실내에 4번, 실외에 4번 하니까 건물로서는 더 이상 튼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진에도 튼튼하고 괜찮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저희들이 여름에 보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시멘트 미장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이렇게 미장을 하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좌측이 신발장이 될 것이고 여기 신발장이 될 것이고 현관에서 여기는 여기 뚜껑이지. 여기는
통신 이렇게 될 것이고, 내일 모레 기초 바닥에 레미콘 타설을 또 합니다. 바닥에 엑셀 배관을 해서 할 건데 그 내용은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배관 다 들어가 있고 입선 다 돼 있고, 여기는 정면 부위가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가 될 것이고, 여기 우측이 여기 TV 놓는 자리가 될 것이고, 여기는 거실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2평짜리로 해가지고 방 2개, 다용도실, 화장실, 주방, 보일러실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정면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밖으로 더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요렇게 싱크대를 상부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드렸다. 어떤 경우든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되게 대단한 게, 이게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 건물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꽉 잡아주는 역할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시멘트 미장을 다 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후드 나갈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했고, 바닥에 배관, 여기서 여기 그 외부를 손 씻었고 물 씻기 이제 바울 여기 연결이 될 것이고, 여기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에 보시면은 이제 세탁기 자리가 나오고, 여기 내부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타일을 다 붙여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아늑합니다. 여기는 이 건물 자체는 둥근 집이 계셔보시면 어린이들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는 게 둥글어서 그렇습니다. 사각형이면 낑겨서 못 삽니다. 사각형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둥글기 때문에 인생 둥글게 살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둥글게 살면 좀 편안하다. 이렇게 해서 보기가, 집에서 모든 거는 이렇게 보기가 좀 편안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둥근 부위에는 뭐를 설치를 안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구도 설치하고 싱크대, 신발장 뭐든지 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직선 부위에 이런 식으로 가구를 배치하면 된다. 라운드는 그대로 즐기시면 된다. 그대로 두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페인트 마감일 거고요. 흰색에 연한 아이보리나 뭐 그런 정도로 페인트 마감 할 건데, 이렇게 여기서는 페인트 마감하고, 바닥은 여기는 이 건축주님은 바닥에 장만 까신답니다. 장만 폭신폭신한 게 좋습니다. 뭐 거기 강화마루도 괜찮고, 타일, 데코 타일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샤워,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 씻고 샤워 시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돔천장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변기가 앉을 자리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원래 이 바닥이 180mm가 깔려 있다 했습니다. 그 위에 다시 50cm의 단열재 또 깔 겁니다. 단열재를 깔고, 단열재 위에 저걸 깔게 되면, 장판을 깔게 되면 이 집이 단열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집에서 지금 우리 지리산에 계신 분은 난방 안 하고 전기장판 하나만으로도 난다, 겨울을. 왜? 발이 춥지가 않습니다. 이 내부 온도가, 실내 온도가 항상 18도입니다.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보일러 한 번만 때문에 하루 종일 시원하고 따뜻하다. 에어컨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요, 그 뒤에 이번 주 내일 모레 바닥에 엑셀 깔면, 엑셀을 또 얼마나 잘 까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꼼꼼한지. 원래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관리할 게 없습니다. 둥글어서 비가 그냥 바로 굴러 떨어지요. 내부에 돌아가니까 저기에 기름값 별로 안 들지요. 원래 저희들이 2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년째. 오래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저희들이 돔하우스, 월드돔하우스다. 하자 없는 월드돔하우스라고 말씀드리고, 더 진행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건데, 여기 이제 외부에 이제 뻗으면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대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돔하우스 순천 현장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전체를 다 카바를 하고 실내는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실내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납니다. 자, 방통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십니까? 이게 손이 이 정도면은 10cm입니다. 볼럭을 이 정도는 깔아줘야 단열 잘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역시 월드 마우스는 꼼꼼하다, 깐깐하다. 이 칸을 보시겠어요? 가로, 세로, 방방 이 정도 하면은 이 끝나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방 끝까지 이렇게 단열재가 100mm 이거는 한 10장 정도를 압축한 압축 단열재입니다. 우리 건물은 무조건 압축 단열재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좀 단열 좀 된다, 일 좀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하나하나 꼼꼼히 깐깐히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외부에 물이 들어오는 PB관입니다. 요즘은 내부에 보일러를 쓰는 거는 엑셀로 쓰고 외부 그 실내로 유입되는 물 PB관을 씁니다. 저거는 한번 이렇게 결속을 해 놓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여기 보실게요. 이게 PB 연결되는 부위죠. 그냥 그대로 끼워만 놔도 돼요. 꼼꼼히 다 쐈어요. 아니 이게 애정입니다. 애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다 그 뒤에 여기는 보일러실이 여기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안에 볼게요. 화장실도 이렇게 돌아가면은 따뜻합니다. 한겨울에도. 우리 건물이 1년에 2번 기름 2드럼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화장실 내부에도 이런 식으로 차가 보일러가 지나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면 뭐 이 방이 안 따뜻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안방인데 누가 이래줘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단열을 이렇게 하는데 이 건물 끝나는 지점까지 그 단열이 다 단열재가 끝까지 한 치의 틈이 없이 세상에. 여기 또 곳에 틈이 조금 있다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폼 썼죠. 우레탄 폼. 아니 하나를 보면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열을 납니다.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건물 지어서 하자 생기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뭔 일을 해도 월드덤 하우스는 꼼꼼하고 단열이 잘 되는 패시브 하우스다. 저희들은 패시브 하우스에 1년에 3드럼 2드럼이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원래 39도 갔는데 내년에 40도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더운데 겨울에 때 그렇게 추워지는데 이 정도는 돼야 단열된다. 조금 있다가 방통 치고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내가 봐도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는 거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 22평형입니다. 거실, 여기 작은 방, 여기는 다용도실, 여긴 주방이 될 것이고 화장실, 큰방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줬다. 이게 보통 정성 아닙니다. 뭐를 해도 하나를 해도 꼼꼼하고. 그래서 밖에는 비가 오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자 없고 외풍 없고 결로 없는. 우리 집에 왜 결로 없다? 여기가 하도 두꺼워서 그래요. 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결로 있는 게 벽에서 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로는 어디에 생기냐면 창에 생깁니다. 창에. 유리는 어떤 경우든 이 건물 벽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에서는 그거 닦아주거나 환기를 해주셔야 돼요. 벽에서는 결로란 게 없다. 결로, 매질 결자, 이슬 놀자. 매질, 결로, 외부의 찬 기운이 실내에 들어와서 그게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찬 기운이 결로가 생기는 그 습기가 목욕탕에 엄청 많은 결로가 있는 이유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특히 도마우스는 이렇게 대류가 잘 됩니다. 이렇게 둥글어서 끊임없이 대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건물을 이렇게 잘 짓고 있다. 오늘 이제 방통을 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청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청테이프 하부까지 칠 거예요. 이거를 레이저로 잡아가지고 1mm가 틀리지 않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1mm 더 틀리지 않게. 그러면 오간에 가로 세로가 정확하면 절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잘할 수 있다. 지금 늘 저희들은 아침 첫 차로 치니까 아직 해가 덜 땄나 봐요.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아침 일찍 시작하면 저녁 때 일이 일찍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마르는 시간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름은 덜하지만 겨울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월드더 마우스 순천 현장, 여기에 40 며칠 날 아무튼 이렇게 저희들이 촬영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실내에 이제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여기 레벨에 맞추어서 이렇게 타설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부엌 싱크대죠. 타설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게 바닥에 딱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이 방통 작업들은 보면 차광막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넣었어 하면은 그거는 간편하긴 해서 좋긴 한데 그 사이에 떱니다. 떠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펀치 이걸로 타공을 하게 되면 딱 바닥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닥에 약간 10mm에서 15mm 정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게 꼼꼼하게 작업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일차 전날 바닥 보일러 타설 엑셀 방통 타설을 했습니다. 여기 레미콘 타설을 했는데, 자 어제 이후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청테이프 밑으로 전체 균일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한 항상 어디에도 하자 없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해야 오래 갑니다. 이게 전날 그렇게 열심히 잘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틀, 3일, 며칠만 더 말리면 아주 잘 마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작은 방, 여기 싱크대, 여기 거실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안방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놨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자 없는.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는 화장실, 겨울에 바닥이 따뜻한 그런 화장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방통 아주 잘 타설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드더 마우스는 항상 하자 없는 집을 짓습니다.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은 단열입니다. 단열 성능 하나는 정말 좋은, 기가 막히게 단열 성능이 좋은 월드더 마우스 순천 현장 착공 후 76일 7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부터 마감까지 원샷으로 하는 월드더 마우스가 이제 기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외부 페인트 중에 폴리우레아까지 공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저희들은 고압축 EPS 100mm 20장을 압축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추가 공정을 한 10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번을 해서 지금 한 7번째, 8번째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주택은 단열입니다. 단열 왜 중요하냐면 돈이 안 드니까 단열이죠. 지난달까지, 바로 20일 전까지, 지금 오늘이 10월 25일입니다. 20일 전까지 에어컨 틀었어요. 며칠 전까지 에어컨 틀었어요. 심지어 9월 달에도 10월 초에도 제주도에는
열대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적응해야지요. 방법이 있습니까? 뭐 그대로 가야지. 그래 보시면 저기 여기 이 자재가 우리 그 100mm 20장, 판넬에 100mm 있는 20장을 압축했다. 그리고 안팎에 시멘트 미장을 4번 합니다.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압착 미장을 4번 하고 거기에 폴리우레아 마감까지 코팅까지 다 하고 나면은 한 10번의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한 6, 7번째, 8번째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아니면 겨울인 이런 기후 위기에 우리 돔하우스는 20년째 지금 21년째 바다 위에 관급 공사 포함해서 전체를 이렇게 잘 짓고 있다. 여기는 22평짜리로 여기 보시면 제 주요 공정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가 그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폭이 6.7에 높이가 바닥까지 포함하면 거의 4m 나옵니다. 3m 70 정도 나옵니다. 4m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창을 만들고 현관을 만들고 다 했고 여기에 어제는 어제 저녁까지 오후까지 작업을 해서 폴리우레아를 했습니다. 이게 뭔 공정이냐면 더 자세히 조금 있으면 며칠 동안 제가 찍은 걸 다시 편집해서 한꺼번에 올릴 텐데 이게 왜 중요한 공정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아침에 이슬이 엄청 내립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물기가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공정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시멘트 공정 위에 이렇게 물기가 흘러내리듯이 나중에 이 자체로는 깨끗한데 작은 아주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으면 저기 타고 흘러요. 그럴 때는 물 한번 뿌려주세요. 유지관리가 편합니다. 이게 20년간은 코팅 기술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로 4번 하고 안팎으로 그리고 거기에 최초 첫 번째 날 프라이마 작업을 하고 프라이마 지금 그 본드처럼 그런 잘 붙으라고 하는 프라이마를 하고 그 위에 동영상 뒤에 바로 붙여 놓겠습니다. 그 위에 이 작업하기 전 수직형 우레탄 원래 그거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다 해서 FM대로 합니다. 오래 가라고 그거를 해야요. 이 공정이 되게 비싼 공정인데 오래 갑니다. 20년 간다고 하니까 요거를 뿌리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코팅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 전체를 코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코팅을 두께 한 3mm 정도 되게끔 뿌리면 3초면 경화가 됩니다. 전체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다. 그 지금 어디 하나 빈틈없이 이게 되게 좋은 거는 저기 위에 삼각형 건물 꼭대기가 보일 겁니다. 저기에서 물이 그냥 한 방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관리할 게 없다. 근데 요게 끝이 아니에요.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4번씩 했죠. 거기에 바닥에 플라이마 했지, 수직형 우레탄 했지, 요거 폴리우레아 했지요. 오늘은 그 다음 공정이 코팅을 해야 됩니다. 요걸 위에 또 닦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20년, 10년 흘러서 또 한 번 해도 그때 그냥 페인트 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렇게 FM대로 잘 해드릴 터이니 20년, 30년, 아파트도 10년 있으면 페인트 칠합니다. 그때 하세요. 하시면 되고, 고릅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유지관리 잘하면 오래 갈 거고, 유지관리 안 해도 이거 10년 이상은 가면 되죠. 그 정도 하면 되고, 페인트는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주 청소하시면 되고, 여기가 화장실 자리고, 여기가 그 부엌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부엌 안에 나중에 이제 실내에서 들어가서 볼 텐데, 요 앞부분이 여기가 이제 싱크대에 있는 넣는 상부장 자리입니다. 요렇게 타입을 잡으면 집이 유지관리하기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상부장을 놓기 때문에 안에 레이아웃이 참 좋다. 여기 보시다시피 요렇게 방울방울 진 거 보이시죠? 방울방울이 이게 이 코팅 기술입니다. 이게 내부에 절대 서면 이게 만지면 돌입니다. 돌 완전히 돌입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고 원래 공정이 이게 끝입니다. 근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마감을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FM들하는 바다 위에도 20년째 이상 멀쩡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니까 월드 더 마우스 순천 현장 여기 다음 공정 이제 창을 바로 달 것이고 그때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 월드 더 마우스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적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더워질 땐 돈 적게 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월드 더 마우스 순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페인트, 내부 페인트 지금 4일차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부 이틀하고 오늘은 바닥에 프라이머 작업과 수직용 우레탄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수직용 우레탄이 이제 내일이면 폴리우레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베이스 바탕에 깔리는 작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우레아 하기 전에 그 전에 단계로서 수직용 우레탄 작업을 했는데 이게 냄새가 약간의 신나 냄새가 나니까 날벌레들이 엄청 달려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일 다 작업을 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며 22평짜리에 이렇게 이게 이 기초 작업이 잘 돼야 내일 폴리우레아 작업이 잘 되고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통 페인트는 뭐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하는 월드 더 마우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직용 우레탄이 잘 말랐습니다. 이게 바탕에 하도 프라이머를 하고 그 이후에 폴리우레아를 하기 전에 이 공정이 있으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기 폴리우레아가 진짜 좋은 자재인데도 거기에 핀홀이라 해서 아주 작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포가 미리 이렇게 완벽하게 꼼꼼하게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그래서 하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비쌉니다. 이 공정이 되게 비싸고 한데 벌써 그 프라이머 있죠. 여기 수직용 우레탄 했죠. 이게 이제 안 흘러내리고 그게 고르게 작업이 되게끔 하도 중도 뭐 요런 개념으로 우리 돔하우스를 하는데 공정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멘트 미장, 파이버글라스, 앞창 미장에 그거를 실내에 각각 띠메시, 올메시, 면고르기까지 4번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그저 하도부터 지금 수직용까지 요렇게 작업이 된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요게 마르면 폴리우레아 작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뿌리면 금방 그 경화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그 베이스 작업을 잘 해놔야 깔끔하게 해놔야 그 공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 되면은 뭐 20년 이상 멀쩡합니다. 그래서 비싼 자재를 잘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공정별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든 거를. 지금 돔하우스 둥근 거는 이렇게 폴리우레아를 마감을 하고 직각형 모델 같은 경우는 외부에 스타코 마감인데 뭐 다양한 마감은 다 가능하다. 징크부터 뭐 어떻게 다 가능하고 공정의 타입에 맞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직 조금 덜 벗겨냈는데 여기 이 냄새가 그 벌레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그 휘발유 냄새 비슷한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청 달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말랐으니까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또 폴리우레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작업을 또 다시 또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깔끔하고 오래가는 손 안 되는 집이 제일 좋습니다. 단열 잘 되는 손 안 되는 집 그렇게 또 올리겠습니다. 폴리우레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게 전체를 이렇게 지금 요 단계가
폴리우레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로서는 지금 6번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장 4번, 띠메시, 올메시, 올메시 미장 4번에 어저께 그 바닥에 베이스로 하고 있는 바탕 작업하고, 그리고 수직형 우레탄 다음에 그 폴리우레아 작업. 총 저희들 지금 총 7번째네요. 지금 폴리우레아 작업이. 총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9회 정도 작업을 합니다. 건물에.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건물 전체가. 저희들 여기 22평인데 공정을 EPS 압축 단열재로 해서 단열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오래 유지돼야 되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미장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 꼼꼼하게 했던 작업 계속 반복하고 나면 그 건물이 오래 갑니다. 바다에서 20년째 멀쩡했던 이유도 이런 식으로 우레아 작업, 이게 되게 비싼 공정입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다 했다. 이거는 둥근 도마우스는 요 공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하고 나면 3초면 굳어버립니다. 지금 이미 초기에 작업했던 이쪽 부분은 벌써 굳었습니다. 다 보시면은 나중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요. 이게 크게 생각하면 건물 외부에 얇은 막 약 3mm 정도 됩니다. 전체 막을 다 형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막이 다 입히지게 되면 거대한 막으로서 외부에서 눈비가 그냥 한 방에 흘러내려 버리게끔, 내부에서 그 작업 없이, 추가 작업 없이 그냥 이 건물이 살아있는, 오래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냥 이 폴리우레아 작업만 되어 있으면 완료, 비활세고 무한세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원래 도마우스 자체가 보다시피 저 두께가 100mm 20장을 압축한 두께이기 때문에 단열도 잘 되는 데다가 초기에 우레아 작업을 하고 나면 훨씬 깔끔하고 유지관리가 쉽다. 비만 오면 비가 쉽게 내려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간 가벼운 걸레질만 해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 이후에는 코팅 작업을 하면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은 단열입니다. 단열 성능 하나 기가 막힌 월드도마우스 순천 현장 22평형 81일 8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터널형 둥근 원래 기본 돔하우스 둥근 타입으로 100mm 20장 압축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조 두께입니다. 180mm. 저기에 폴리우레아 내외부 시멘트 미장하고 수직형 우레탄, 폴리우레아까지 8번 이상의 공정을 마무리한 월드도마우스 순천 현장인지 80일이면 거의 이제 마감이 다 되어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사진까지는 외부에 아시바가 있었고 폴리우레아 작업까지 한 거는 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코팅이라 그럽니다. 코팅, 폴리우레아를 잡아주는 코팅이 됐고 이제는 포인트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으며 창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진행되는 내용을 저희 월드도마우스는 하나하나 꼼꼼히 그래서 설명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방, 현관, 거실, 안방 이렇게 되고, 외부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건물이 둥근 데다가 뾰족한 부분, 저기에서 상부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 방에 외부로 흘러내려갈 것이며, 여기 표시가 안 나지만 지금 이거에 되게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 부분이 콘크리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입니다. 이 부분이 표시가 없죠. 건물 올라가 있는 이 부분과 바닥이 일체화가 돼요. 그래서 튼튼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게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기초와 건물이 일체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침하에 강하다는 겁니다. 표시가 없죠. 요거를 잡아주면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침하의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걸 일체화로 잡아주기 때문에 건물이 지진에 강하다, 자연재해에 강한 이유가 그렇고, 이 부분만큼이 저희 자재입니다. 자재에 똑같은 자재에
내외부 메쉬하고 폴리우레아하고 페인트 마감까지 8회, 9회를 마감을 해주니까 튼튼하다. 그 여기 보시면 아침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슬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흘러내리니까 좋다. 관리하기 쉽고 나중에 물만 뿌려도 관리가 낫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창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촘촘히 꼼꼼히 개구부를, 여기가 제일 창호 현관 주위에 바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패시브 하우스가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나머지 부위에서는 열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안 하기 때문에 강원도 횡성에 영하 20도인데 영하 21도씩이나 됐는데도 1년 만에 갔는데도 그냥 영하 21도 실내가 1도던데요. 1도란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얼지 않는다 말입니다. 얼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열이 좋다. 둥근 모양도 있고 직각형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내부에 공사를 하고 있고 내외부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성능의 변화 없이 그렇게 주택을 21년째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현관이고 일단 밖에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이제 휘지 말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뭘 하다 하나를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두 번 손대면 힘듭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안방이 될 것이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건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높이가 원래 이 기초가 50 정도 됩니다. 40에서 50 정도 되고 여기가 3m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m 조금 안 된다. 상당히 높습니다. 쾌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둥근 거의 장점은 뭐냐면 대류가 잘 됩니다. 나중에 방 안에 실내에서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에 이렇게 수전 나와 있고 물 나와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내부에서 인입할 수 있도록 배관이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냥 깔끔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깔끔하고 해야 그냥 두 번 손댈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화장실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방이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외부에 튀어나온 저 부분이 상부장 자리입니다. 관리하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끊임없이 저렇게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관리하기가 편하답니다. 손 안 대서 되니까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다용도실 자리 될 것이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년에 난방비가 기름 2드럼, 이 집은 2드럼 안 될걸? 2드럼? 2드럼이면 지금 요즘 그걸로 하면은 한 드럼에 200리터니까 400리터,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급이 충분하고 40만원 내외 1년 난방비입니다. 1년 난방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 실내에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는 좌측에는 여기 신발장이 놓을 자리고, 여기는 뚜껑비실이라고 불리는 운전반, 통신, 이렇게 돼. 왜 이게 계속 중요하냐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 집을 지을 때 유지 관리 하실 때 20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공사했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잘 없어서 귀찮아가지고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다 투명하게 해야 그때 공사 이래 했지, 고칠 때도 이렇게 고치는데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한다. 여기 이제 실내를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저희들이 수용성 페인트로 작업을 했고 여기는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내부에 이제 마감이 다 됐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실내가 상당히 높습니다. 3m가 넘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대류가 잘 됩니다. 이렇게 대류가 잘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면부에는 여기는 이제 싱크대가 놓일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고
요렇게 현관을 들어서면은 거실에서 거실창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실에서 보는 바깥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긴 더군다나 이제 훨씬 뷰가 멋지게 나오는 그런 집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소파하고 TV가 이렇게 놓일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이 될 것이고, 방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자 월드덤 하우스, 우리 여기가 저기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에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게 방수 작업 3번 했다 그랬죠. 기본 상부, 기초, 이게 옆에부터 꺾이는 부분부터 바닥부터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꼼꼼하게 이게 절대 새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 이 작업은 또 뭐 하냐면 방수 작업을 3번, 1번, 2번, 3번 해서 절대 물 새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또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또 프라이머 작업입니다.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 타일을 붙이면 안 떨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저희들 타일 공사할 때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타일 면마다 뒷부분에 전부 거의 그 실리콘을 촘촘촘히 쏘고 타일을 붙이기 때문에 탈락이 없다. 하자가 없는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 뭐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르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공정을 여러 번을 하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오래 간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꺾이는 부분에서 전부 다 방수 작업을 다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저기 위에 무슨 여기에 그 물이 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꼼꼼히 해야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월드덤 하우스. 안 보는데 더 열심히 하게.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하자 없고 별로 없는 월드덤 하우스 작업입니다. 또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어저께도 제가 이제 다시 저거를 추가로 설명을 해서 넣어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방수 4번 했습니다. 3번. 방수 3번에 밖에, 실내, 어디까지, 높이 여기까지. 물이 떨어지는 곳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작업을 했어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느냐? 하자가 없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회사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숨겨야지. 그래야 돈이 남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거 빼고 적게 해야지 돈이 남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이거 뭐냐고요? 요거 마페이 다시 이 접착 이 바닥에 이 방수 3번 했고 4층 2층 이상은 또 4번 합니다. 아무튼 방수했고 잘 접착되라고 이거 또 한 거예요. 이거 4번 하고 4번. 그러면 저희 타일은 깨질지언정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거 자꾸 돈 드는데 자꾸 해요. 아유, 그래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투명하게 하면 언젠가는 알아주시더라. 아, 그 회사 믿을만하다. 20년 이상 영업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맞추어서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주방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그 주방등이 이렇게 2개가 될 것이며, 여기는 거실등이 크게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환한 시골 건물은 따뜻하고 환하고 밝아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에 이렇게 돼 있고, 장 들어가면 다 깔끔하게 마무리. 여기는 나중에 비닐 장판, 그러니까 일반 장판 하실 예정이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 쓰는 곳은 저희들이 특히 저희들이 여기는 화장실, 보다시피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이 바닥을 처음에 저기 일반 그 레미콘 다슬한 데서 시다지 잡는다고 시멘트 개가지고 그래요. 여기 물구배를 잡고 그 위에 방수를 3번, 그리고 또 타일 잘 붙으라고 또 한 번 더 4번씩.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냥 대충 했겠지. 아니요,
저희들은 그냥 하지 마라 그래도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그렇게 하는 월드덤 하우스 꼼꼼히 하는 데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이 창문을 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좌우에 찌르고 안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기 실리콘까지 해야 바람이 쐐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부에 이제 여기 돔 천장 이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해서 상부 마감을 할 예정이다. 자, 거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에서 보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왜 단열이 좋아요? 이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건물이 패시브 하우스는 어찌되었든 열이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단열은 열이 끊긴다. 그 나가는 걸 막아요. 단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냉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중창 보규리 폐허율이 23mm 폐허율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창이 하나 둘 투 페어 창에 보규리, 이중창 보규리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쓰는 저기 현장은 전부 다 이중창 보규리 페어로 해서 이렇게 다 됐다. 냉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말게끔 하고, 유일하게 그나마 미세하게 바람이 들어오는 거는 여기가 조금은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여기 솔기 있죠? 이 솔기에 있어서 조금은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기밀이 되다 보니까 이 바닥이 몇 번이 미상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바람과 내외부 공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요. 근데 저희들 창을 해보니까 패시브 하우스에 해당하는 우리 저기 시스템 창호를 했더니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그냥 일반 창호로, 뭐 당연히 열관리율 다 나오는 그런 창호로 쓸 거고요. 안 그러면 또 준공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하는 이 시스템 창호, 뭐 좋은 창호 하셔도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적절한 공기의 유입과 통기가 되면 내부가 쾌적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 뭐 바꿔달라면 바꿔드립니다. 그건 없다. 바다 위에도 집을 짓고 그 광급공사 1위 업체 월드돔 하우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으로 다 해드리는데, 모든 공정에는 기술자들이, 이것만 하는 기술자들이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하자가 없다. 아니, 회사는 오래된 회사와 거래해야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 경험이 쌓였으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뭐 그게 집이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모든 기술, 모든 건물 짓는 내용은 이렇게 오픈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월이 흘러도 관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을 다 해결하는 월드돔 하우스 순천 현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되는 공정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돔 하우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난방비 걱정 없는 월드돔 하우스, 단열이 좋아서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로 1년에 2드럼이나 3드럼이면 1년을 날 수 있는 월드돔 하우스 순천 현장 94일 9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돔하우스 저희 건물을 다 짓고 창 달고 문 달고 내부에 목공 작업하면서 타일까지 마감을 했으며, 전등도 다 달았습니다. 달고 이제 마지막 잔손 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단열이 좋은 집을 지어야 평생 난방 걱정이 없습니다. 난방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벌써 11월인데 내일이면, 모레면 전국이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얼마나 많은 또 비용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월드돔 하우스는 난방비 걱정 없다. 1년에 2드럼, 3드럼, 6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70만원? 뭐 판교에 보니까는 저 한 달에 100만원씩 쓰고도 파카 입고 사시던데, 그런 걱정보다는 실용적인 주택이 좋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어 넣으면 난방비가 걱정이 되지 않으면 겨울 걱정의 절반은 더 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이에 어떻게 공정이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에 저희들 건물이 이게 보시면은 요게 100mm입니다. 요게 100mm 20장을 압축한 이게 벽체입니다. 이게 벽체로 만들어졌고,
이 건물 전체로 되다 보니 이 건물에서는 열이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게, 그렇게 되어야, 단열이 되어야, 기밀과 단열이 되어야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건물 그 자체가 열을 전달하고 받지도 않아야 되는 단열이 중요하고 기밀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들의 그 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충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대충 하고 다음을 기약하지 않는 곳과 거래하면 힘들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지만 이 방식으로 21년째 지금 하고 있고, 주택이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경남 창원에 가시면은 바다 위에 해상펜션이 있습니다. 16년 됐는데 아직 멀쩡히 영업 잘합니다. 태풍이 와도 멀쩡했고 한겨울에도 멀쩡했고, 중요한 게 3m 파도에도 멀쩡한 집을 지었고 20년째 이상 20년 가까이 지금 검증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매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데 먼저 외부부터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향후에 배관이 어디로 나갔는지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 지나면 기억 못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사를 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그랬지, 세월이 흘렀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원래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토목 공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물하고 배선 전기는 이렇게 타서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여기에 도면에 보면은 이게 이 우수가 이제 건물을 자연 배수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것 같으면 이 우수관이 높아야 됩니다. 지금 타설 하지 않고 이 자체에서 마감이 될 거라 아주 얇게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높이를 맞췄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배관이 수도 시설을 이렇게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화조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축주한테도 나중에 이 자료가 가는 이유가, 세월이 흘러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자, 여기에 갔으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뭐 현장이 조금 지저분한 거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 정화조가 여기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고 우수관이 이렇게 왔으면 정화조에 지금 여기에 타설을 내서 위에 상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요 부분에서 섞입니다. 이렇게 함유가 됩니다. 정화조에서 나온 오수, 빗물, 우수가 여기에 모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건물 요 하부를 지나서 검은색 저기에 200mm 파이프를 통해서 약 100m를 갑니다. 저기 계곡까지. 요게 세월 지나면 기억을 못합니다. 어느 건축주든 간에. 특히 이래서 저희 같은 제처럼 이렇게 알려드리면 나중에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하수를 팠거든요. 지하수에서 이렇게 올라왔더라.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묻을 예정인데, 요런 거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무조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저런 거는 꼭 압이 세기 때문에 가마 밸브 꼭 달아야 되고, 우리는 저희들이 알아서 해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옆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여기 폭이 여기 6.7m입니다. 여기 6.7m고 높이가 약 한 4m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자재, 압축 단열재로 미장하는 특허 공법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특허 공법으로 20년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수없이 많은 집을 짓고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짓고 계시는데 선생님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 꼭 이렇게 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시골 농사 지으시는 분은 무조건 전원주택은 저런 거 앞뒤로 하나씩 넣어놔야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드립니다. 그냥 하시면 좋습니다. 더군다나 저기 같은 경우는 투광기라 그래가지고 비 올 때, 그러니까 외부에도 쓸 수 있게끔 투광기를 달아드렸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자연히 넓습니다. 이게 전기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거 하나 해놓으면 멀리까지 갑니다.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해드린다. 저희들이
기초부터 마감까지 다 하는데 지금은 내외부 폴리우레아 코팅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둥근 타입도 있고, 원래는 이거부터 저희들이 출범을 했는데, 이 부분 같으면 경량철골이 중간중간 포인트만 들어가고, 직각형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직각이 되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 직각형 박공지붕이라 하죠. 그런 지붕 같은 경우는 내부에 철골이, 경량철골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게 엄청 들어가야 튼튼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도 구조 안전에 맞게끔 그렇게 일을 한다. 여기 안에는 지금 보일러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저 이중창 보규리 패시브 하우스인데,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모양은 어떤 모양도 가능하게 압축 EPS로 집을 짓는 21년째 제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회사는 오래된 회사하고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 하자 자체를 없애게 하는 회사가 제일 중요하다. 자, 아무튼 자 실내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등이 들어와 있고 바닥 이 작업, 타일 작업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좌측에는 신발장이 있을 것이고, 우측에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통신, 여기 전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여기 이제 나중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할 것이고, 여기가 3중 연동문이 될 것입니다. 자, 정면에 들어오면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 22평인데 늘렸다 줄였다 다 가능하고요. 지금 바닥 작업은 이제 타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에 싱크대가 어저께 왔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완료가 될 것이며, 여기 싱크대 상부장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마감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여기 저 타일 공사를 이렇게 했는 걸 보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에 보면은 타일 공사를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강릉 현장에서 찍었던 현장을 같이 여기 동영상에 올려드릴 텐데, 타일 공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타일이 비쌉니다. 타일 공정도 비싸고 타일 인건비도 비싸고 자재비도 비싼 게, 제일 먼저 바닥에 그 방수 3번에서 4번 했죠. 그리고 잘 붙으라고 추가로 프라이머 작업을 했고, 그리고 타일을 붙이는데 타일에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리콘과 그 시멘트까지 그렇게 접착제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께 아덱스 걸 쓰는데 이게 탄성 성분이 좋습니다. 대신 비쌉니다. 이게 타일 본드 치고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공표 싼공포 쓰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는 좋은 걸로 써야 돼요. 좋은 걸로. 비싸도 좋고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실리콘 보이시죠? 모든 제 내부에 타일을 붙이는데 실리콘으로 떡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되는데, 화장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싸게 하고 말지. 이 보이십니까? 이 다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당 하나씩, 이 타일, 이거 하나당 거의 하나씩 들어갑니다. 거의. 더 중요한 건 이거 하나하나인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대신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외풍 없고 결로 없고 하자 없는 월드돔 하우스라고 자꾸 노래를 부르는 게, 그렇게 해야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20년 동안 하자 없는 주택을 지었고, 끊임없이 단열 잘 되는 집에 살면 비용이 아낀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젠다이라 하죠. 여기 이제 그 벽돌 싸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 여기 이제 여기 타일 붙이고 타일 매지 넣으면 깔끔해질 겁니다. 상부에는 이제 여기 돔 천장이 올라갈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 보이네요. 여기 물이 떨어지는 데까지는, 여기는 타일 여기 작업을 할 때 하부에는 이 작업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거실에서는 이렇게 거실창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에 이제
작업이 꼭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저희들 거실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바닥에 걸레바지에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틀 창틀이 이제 다 바로 달면 되게끔 ABS 도어를 할 것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벽과 이 바닥 사이에 그 우레탄 폼으로 하고 미장을 하기 이전에 우레탄 폼을 제일 먼저 그 연결을 했던 샘플이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만들었던. 물이 한 달 동안 물이 새지 않아서 기밀 성능이 입증이 되었던, 물을 채워도 한 달 동안 물이 새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바람도 새지 않는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단열이란 게 기밀, 그러니까 열이 들어오지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이런 상태, 이렇게 두꺼운 집에서 무슨 결로가 생기겠습니까? 결로, 그러니까 벽체에서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창호는 삼중창, 독일의 그 시스템 창호, 이건 창호, 그걸 비싼 거 좋은 걸 썼습니다라고 계속 노래를 하는데, 저희들은 창호는 이중창 복유리, 폐허유리 24mm 쓰면 됩니다. 이중창으로 이렇게 안쪽 두 짝, 외부 두 짝 해서 폐허유리 24mm로 하면 되는데, 요 정도가 되면은 딱 좋습니다. 왜냐면 벽에서는 바람, 냉기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확인되는 게 한 달 동안 물을 채우다 한 방울도 새지 않던, 우레탄 폼만으로도, 저희 자재만으로도 한 방울도 새지 않는 기록이 있으니 믿을만 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밀은 그런 게 기밀이고 단열입니다. 우리 집 단열 좋다고 노래를 하죠. 노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정도 단열은 되어야 집이 오래가고, 중요한 게 돈이 적게 됩니다. 돈이. 추워도 걱정, 더워도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두 달이면, 두 달이면 세 달이면 되는데, 겨울 이후에 그 기름이 남은 상황이 수없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밀과 단열이 좋은 월드더마우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계속 하자 없는 집, 그러니까 외풍 없고 결로 없고, 그리고 비 새지 않고 물 새지 않으면 그 집은 오래가고 그 살기가 편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관리하기 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을 하고 모든 공정을 직영으로 100% 20년째 똑같은 직원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20년째 21년째 창을 같은 공법으로 짓고 있다. 회사가 건방된 회사들은 아직 업적이 없지만, 저희들은 광급공사 1위 업체다. 광급공사는 따기도 힘들지만 공사기가 무척 까다로워. 지금도 경남 통영, 경남에 있는 바닷가 공사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 월드더마우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리며, 매주 연결된 그 공정을 끊임없이 찍어서 현장 건축주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신뢰를 갖고 있는 월드더마우스 순천 현장, 여기 94일 9회차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